팬 서비스가 좋으시네. 야, 저는 꼭 인간한테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감아주면 닌자거북이 등딱지 같은 이런 실이 만들어서 걸릴 때입니다. 그냥 집에서 제가 김장봉투 비닐봉다리 그 뒤집어 쓰고 누워있은 다음에 난 절대 애교 안 부려. 난 절대 막 성공하고 싶을수록 애교를 부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에비앙 말고 500원짜리 미네마인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 다 돈을 이제 엠빵을 해가지고 그 수업 주차수만큼의 에비앙을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막 좀 빨리 도착하는 사람들 제발 편의점에서 에비앙 좀 사와라. 점선 면으로만 스케치를 그려요. 옷 말고 그냥. 또 아니래요. 뭐가 구리고 뭐가 구려가지고 에비앙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컨펌을 받고 에비앙을 드리고 했더니 갑자기 맞대요. 이거래요. 이런 멋진 선물들을 받았답니다. 자, 이거는 퍼스널 컬러 진단한 거고 설명 같은 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를 바탕으로 새로 고른 베이비 알파카 콘사 하나 받았고 이거는 오트 페이퍼 신상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주황색입니다. 바늘은 제가 구매한 거고 이거는 니팅링. 저 니팅링 처음 써봐요. 근데 이게 약간 손가락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귀여운 이 포토카드들 이제 뜨개 편물 찍을 때 이런 거 앞에 놓고 이렇게 찍으면은 너무 귀엽겠다. 너무 귀엽겠어. 좋았어. 멋진 뜨개 인생입니다. 앞모습? 이거 동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저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거 얘기로 돌아가 보려고 하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수다 떨기 전에 지금 뜨고 있는 거 뭐 작업하고 있는 거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바바니트 제도 수업의 다음 이번 스텝 원래 마지막 과제가 되어야 될 건데 지금 제가 아직 세 번째 과제를 못 끝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풀오버 스웨터에 들어갈 아란 무늬인데 아란 무늬가 좀 이렇게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잖아요. 되게 클래식하고 뭔가 되게 따스한 스웨터 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저는 좀 너무 클래식한 거는 제가 아니라도 잘하실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기존 아란에 나오는 뭐라 그러지? 전형적이고 딱 대표적인 그런 모양보다는 좀 독특한? 아란 무늬에서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 보려고 머리를 썼는데 이거 스워치 뜰 무늬 만드는데 지금 거의 이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무늬 스워치 이렇게 조그맣게 떴었는데 이거를 뜨면서 이제 뜨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차트에다가 기호 넣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봤다가 이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해가지고 바꿔서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가운데에는 달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스웨터에 달이 크게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승달, 보름달, 반달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대딱 큰 달들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양옆에 있는 꽈배기 무늬로 하트 꽈배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름의 사랑과 사랑과 사랑이 브랜드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의 풀오버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꼭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앞에 거는 약간 핏이 아쉽고 뭐가 아쉽고 이래가지고 도안을 아예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좀 흡족한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저도 도안으로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건 이거고 이게 보손의 르렌느라는 그 폐플라스틱 활용해가지고 만든 울 혼방 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콘사들은 이제 보통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콘사가 꼬임이 아예 없이 그냥 그
단사들을 여러 개 합쳐놓은 그런 형태 콘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거기도 하고. 근데 얘는 이렇게 꼬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개질 하다가 뭐 한 가닥만 떠지거나 아니면 한 가닥만 안 떠지거나 그런 문제 없이 되게 야무지게 좀 숭덩숭덩 잘 떠지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1합으로 해가지고 조금 얇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웨터가 실이 좀 굵고 촘촘하면은 제가 느끼기엔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구멍이 많이 숭숭 뚫려 보이더라도 좀 가벼운 그런 편물로 만드는 게 좋아서 그냥 1합으로 하고, 보통 같았으면 바늘 사이즈를 좀 줄였을 텐데 저는 그냥 안 줄이고 추천 사이즈 바늘 4.5 그대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세탁을 했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는 재질이어가지고 이게 화면으로 차이가 느껴지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하트 무늬 보면은 얘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세탁 블로킹을 해가지고 여기 그 코 사이 구멍이 좀 채워진 느낌이 있죠? 좀 더 뽀샤시하게 그런 기모감이 팍 살아나가지고 여기 스와치 사이사이 지금 얘는 이렇게 구멍 큼직큼직하게 보이시죠? 이게 똑같은 바늘을 똑같은 기법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건데도 얘랑 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 세탁 매직이 확실하게 있는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뜰 때는 좀 걱정했어요. 무늬보다 그냥 무한메리어스에 어울리는 실 아닌가? 이랬는데 세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고 하려고 합니다. 제발 이번 거는 핏을 예쁘게 잘 완성시킬 수 있길. 그 다음에는 제가 여름 거 제도 수업 때 여름에 비침 무늬 전체가 다 들어간 나시를 뜨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을 다 못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좀 커요. 제가 원래 그 앞에 제도들은 조금 좀 정 사이즈? 혹은 좀 타이트한? 타이트까지는 아니다. 크롭의 정 사이즈 이런 느낌으로 제도를 계속 했었는데 얘는 좀 제가 입은 티셔츠처럼 되게 박시한 거를 사이즈를 재가지고 제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큼직하게 나올 거고, 좀 이렇게 살짝 원피스랑 나시 중간쯤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뭐 반바지나 치마랑 입어도 예쁘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고 무늬를 이렇게 넣은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맨 처음 수업 때 들었던 그 나시 뜨는 시간을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거의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았고 거의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크롭이었으니까 걔는 거의 한 2주 반 만에 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나시니까 2주 반?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서 잡았다가 웬걸? 지금 이거 뜨는데 거의 한 1주 반 넘게 걸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게 뒷판이거든요. 그래서 뒷목 부분까지 한 요 정도 남았고 앞판도 또 떠야 되고 그 연결하고, 또 이거 엣징을 저는 고무단이랑 얘랑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러플같이 러플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또 그거에선 그거의 시행착오가 필요할 거니까 아마 이거는 저거랑 계속 같이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시즌이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좀 아쉬워요. 이게 보시면은 되게 옷 같거든요? 그러니까 뜨개를 하면은 뜨개 옷이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게 되게 더워요. 되게 두껍고 되게 덥고 한데, 이거는 열메다리틀 놀이라는 실이거든요. 얘가 린넨 함량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옷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뜨개옷 특유의 그 뭐라 그러죠? 약간 두툼한 그런 느낌이 잘 없어요. 그냥 되게 여름옷 같은 정말 고슬고슬해 보이는 그런 질감으로 나오고, 전 이것도 바늘 사이즈는 안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하신 것보다 좀 많이 이렇게 널널한 이런 편물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 하실 때는 아마 이거보다 좀 촘촘하고 손땀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튼 얘는 지금 무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한 상태에서 뜨고 있어가지고 얘는 오늘 지하철 뜨개로 갖고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뜨개 수다를 할 때 좀 무한메리아스 편물을 많이 쓰는데, 아니면 계속 똑같은 작업 쭉 이어하는 그런 것들을 뜨면서 이제 수다를 떠는데, 제가 좀 컨디션이 그렇네요, 요즘에. 일단 충전기를 뽑아놓고 다시 할게요. 여튼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이 다 무늬이기도 하고, 무늬 있는 거는 제가
수다 떨면서 뜨면 좀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다는 좀 처음 있는 시도지만 스피닝 수다를 해보려고 해요. 스피닝,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저 이거 너무 재밌거든요? 이거는 뜨개실을 만드는 건데 사실 요즘 세상에는 뜨개실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너무 재밌어요. 약간 되게 제가 맨 처음 뜨개를 이렇게 뭔가 정신 다스리기? 머릿속 이제 잡념을 치우고 그냥 이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런 목적으로 뜨개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막 이제 뜨개라는 게 뭔가 집중을 깨지 않으면 집중을 조금이라도 흐트리면은 막 바로 틀려버리고 그런 난이도가 이제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잘하는 것들 위주로만 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만 오로지 정신을 초집중해야 되고 그런 분야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TV 틀어놓고 하고 막 집중 안 하는 상태로 해도 괜찮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 다른 차원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 다른 차원의 재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스피닝은 제가 아직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신 놓치면은 금방 끊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집중을 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해보는 도전을 하게 된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스피닝을 했을 때는 그냥 진짜 막 뭐 잠깐 딴 생각하면은 금방 이거 실 만들던 거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되게 이거에 완전 그냥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전 스피닝 해보셔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양털을 이렇게 사거나 선물 받거나 한 걸로 이렇게 돌돌돌 돌리면은 얘가 뺑뺑 돌면서 그 솜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뭉쳐지면서 실이 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이 스핀들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실 뽑는 도구를 스핀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스피너라고 그 물레 같은 건데 실 뽑는 물레인데 그게 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지금 요 나무 토막을 이렇게 막 뺑 돌려주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작업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뱅뱅 도는 그런 스피너로 스피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이 아니구나. 벌써 몇 주가 됐네. 그때 이제 저 스피닝 알려줬던 언니 집에서 스피닝 모임을 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다들 막 이렇게 스핀들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 처음에 스피닝 시작했을 때는 다들 이 스피너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만 막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막 우와 뭐지 뭔데 저거 막 되게 마법 지팡이 같다 이러고 있으니까 막 거기 있던 언니들이 막 자기들끼리 나도 돌려볼래 나도 만져봐도 돼요? 막 이러면서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저도 만져봤는데 그냥 뭔가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다들 하고 있으니까 재밌어 보이고 그래갖고 한 언니가 그 목공방 사장님을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이거를 의뢰를 했는데 잘 만들어주신다고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만져봤는데 뭔가 느낌이 좋아가지고 같이 해보려고 저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근데 아직 막 그 언니들한테 제대로 정확히 방법을 배우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거 막 외국인 언니가 알려주는 그런 영상 보고 한 거라서 지금 뭔가 맞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샘플 선물 받은 올탑으로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별 생각 없이 재미삼아 하려고요. 이런 과정이 저는 꼭 인간한테 한 번씩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만을 위해 하는 행동인데 막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나도 즐겁고 건강에 해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이거 실 만들 때는 같은 두께를 유지를 하면서 뽑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막 이제 뜨개 할 때 손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뜨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실을 좀 일정한 굵기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작업인데 되게 그래서 정신이 맑아져요. 그냥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갈하게 그냥 계속 일정하게 작업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감아주면 닌자 거북이 등딱지 같은 이런 실이 만들어서 걸릴 때입니다. 서론이 제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들어가서 또 배웠던 거랑 좀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누가 딱히 그걸 과목으로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이걸 배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 그런 것들을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1학년 때는 생각보다 제가 이게 내가 배우려고 학교에 왔는데 이렇게까지 막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했던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되게 막 배운 거 없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해보는 경험 그런 경험과 그런 시간을 가진 게 되게 좋은 배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2학년 때 되면은 2학년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좀 다른 것들을 배우기는 해요. 근데 기법들을 배우는데 그 기법들이 뭔가 옷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 천을 만드는 방법 이런 거라기보다 조금 더 원재료에 대한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섬유를 염색하는 방법을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는 섬유 소재로 된 건 다 섬유 미술로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의외로 종이를 배워요. 종이도 섬유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엉기게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평면이라던가 입체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회화과에서는 유화를 쓰고 동양학과에서는 먹을 쓰는 것처럼 저희는 그 이제 섬유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알아서 자기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걸로는 양모, 지금 이렇게 칠 뽑고 있는 이 양털이에요. 진짜로 그 음매하는 그 양의 털인데 이거를 스피닝은 안 배워봤고 펠팅이라고 해서 이 양털에는 겉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것들이 쭉 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염기성 물질을 더하고 마찰을 주면은 걔가 이렇게 수축을 해서 딱 오그라들어요. 부직포같이. 부직포가 원래는 이제 양모를 마찰을 통해 펠팅이라고 해요. 펠팅시켜서 수축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들보들 퐁신퐁신한 이런 양털을 좀 탄탄한 그런 도톰한 질감의 원단처럼 뭉쳐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배우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해요. 막 실크 스크린 이런 거 배우고 그러니까 뭐 자켓 만드는 방법 이런 건 안 배우지만 자켓에 쓸 원단을 염색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내 작업을 위해 쓸 어떤 기법인 종이 캐스팅이라던가 양모 펠팅이라던가 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들을 배우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자기 작업, 개인 작업 주제 정하고 뭐 교수님이랑 그 작업 내용에 대해서 컨펌 받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작업하고 발표하고 뭐 그런 과정 전체적인 틀 자체는 1학년이랑 같은데 이제 거기를 그 작업을 위한 스킬들을 좀 배운 다음에 그 스킬을 주제에 알맞게 연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2학년 때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캐스팅을 했었던 게 제가 작업이 지금 생각해도 약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저희 되게 미술 하면은 막 무슨 파네 뭐네 막 현대미술이네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올 때부터 되게 재미없고 어려워서 미술 싫다 막 미술사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싫어요. 저도 그런 거 싫어하고 사실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게 그냥 다 이해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이해 안 가는 작업 많고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근데 그냥 뭐 현대미술이라고 하긴 거창하지만 그냥 제가 작업했던 거는 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했던 건지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종이 캐스팅을 했을 때는 이제 각자 주제를 정하는데 저는 그 기법이랑 조금 어울리는 주제를 정하는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종이를 막 잘게 찢은 거를 종이죽을 만들어요. 그 왜 막 저희 어렸을 때 지점토 같은 거, 종이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종이죽을 만드는 건데 그 종이죽을 가지고 이제 본을 뜨는 거예요. 종이죽 가지고 뜨거나 아니면은 그냥 얇은 한지를 물이랑 풀 섞어가지고 그걸 겹겹이 쌓아가지고 어떤 퇴적층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석고 본 뜨는 것처럼 종이로 본을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캐스팅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본을 뜬다는 게 어떤 오리지널 한 개만 남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개의 카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허물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우울감에 빠진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허물 껍데기 같은 내용이랑 연관지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되게 저는 항상 이제 미대를 꿈꾸고 입시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이름을 남기는 어떤 천재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막 제가 유명해지고 그러는 거 말고 그냥 그 작품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막 뱅크시 같이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작품은 다들 아는 그런 사람처럼 저라는 존재는 그냥 사라져도 괜찮은데 제 작업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막 진짜 극찬받고 그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이름을 남기고,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 필명을 남기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이름이 어떤 동물 가죽처럼 그냥 허물같이 매미 껍데기 벗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쭉종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왜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동물처럼 거죽을 남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죽어서 거죽만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그 이렇게 껍데기처럼 잘려나가는 편집되는 이 이름을 종이로 이제 종이 본을 따가지고 이제 계속 껍데기를 만드는 그런 허물, 뭐 캐스팅, 속 빈 거 그런 걸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작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따온 다른 아이디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좀 괴기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어떤 괴기한 인물이 있었냐면은 프로쿠루스 테스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뭐한 인간이냐면은 사이코패스인데 그 자기 집에 침대가 있거든요. 프로쿠루스 테스의 침대가 있는데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아무나 막 납치를 해가지고 집에 딱 데리고 와서 그 침대에 딱 묶어요. 그 침대에 묶어놓고 이 사람이 침대 사이즈랑 똑같으면 그냥 보내준대요. 근데 똑같지 않고 이 사람이 만약에 키가 더 커. 그러면은 침대 밖으로 삐져나간 부분을 도끼로 쳐서 죽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침대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침대만큼 이 사람을 잡아당겨 늘려가지고 늘어져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이코패스가 있었어요. 바나나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이 사회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나의 부분들 이 사회가 천재로 인정해주지 않는 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부분 저의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들은 그냥 다 편집되고 잘려나가면서 내 이름이 결국 그냥 하나의 어떤 작가의 이름이 아니라 되게 껍데기가 돼가지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걸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진짜 또라이였던 게 그걸 집에서 제 몸 사이즈를 종이로 떠가지고 그거를 학교로 지하철 타고 들고 갔어요. 제가 학교에서 작업하는 거를 그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막 휴학하고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막 그 야작하고 막 작업 걷다 갖다 놓고 그러면은 막 염료 묻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제가 김장봉투 비닐봉다리 그 뒤집어 쓰고 누워있은 다음에 속고붕대를 언니한테 시켜가지고 저가 누워있는 비닐 위에다가 속고붕대를 싹 이렇게 발라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속고로 먼저 본을 따놓고 그 다음에 그 속고 본 안에다가 종이로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본을 딴 거예요. 저가 누워있는 거 위에 비닐을 씌워놓고 이제 인간 누운 거에 이렇게 천 씌워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가 나오도록 속고붕대로 본을 뜨고 그 다음에 그 속고붕대 안에다가 다시 한번 종이로 본을 뜨고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학교로 들고 가서 제가 막 이제 뭐 침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합판이랑 나무 토막 같은 거 사가지고 적당히 침대 같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그 종이 캐스팅한 걸 올려놓고 그 밖에 삐져나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열선이라고 있어요. 그 불 좀 뜨거운 쇠같이 이렇게 빨갛게 쇠 달구가지고 그걸로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자르는 도구인데 그걸로 이제 그 종이에 침대 밖으로 삐져나간 종이 부분을 다 지져가지고 이제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나름 재현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살다 보면은 이제 어디에 소속돼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뭐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살다 보면은 저는 더 이상 이제 저를 이름으로 부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별명이 많기도 했는데 사실 그 어렸을 때 별명으로 지금 불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다 죽었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막 어렸을 때는 제가 이름이 이보름이니까 애들이 막 이보라고 부르고 또 막 이제 크면서 별명이 많았어요. 뭐 이름이 보름이면 사실 놀려질 별명들은 진짜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 놀림거리 이름으로 다 불렸었는데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랑 같이 안 다니다 보면 그 이름이 그 단어가 이렇게 막 폐허가 돼가지고 죽는 것처럼 이름이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그때 당시에야 이제 사람들이 이보름이라고 불렀지만 제가 뭐 회사 들어가고 하면은 뭐 그냥 사원 이보름이었다가 이대리였다가 뭐 잘되면 이 과장까지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이름이 진짜 영속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되게 더덥고 허물 같은 존재 같다 그렇게 느껴졌다는 생각에서 했던 작업이었어요. 어머 아저씨 오늘 오늘 팬 서비스가 좋으시네. 웬일이야. 성격 좋다 야. 부럽죠? 이거 가끔 이렇게 무릎에 싹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울적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수업 때 또 2학년 때 했던 거 중에 재밌었고 되게 힘들었던 게 실크 스크린이에요. 실크 스크린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포토샵으로 그걸 파일로 옮긴 다음에 그걸 몇 도 판화로 찍을지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를 쪼개요. 그래서 제가 막 명암이 없고 그냥 바탕색에 까만색 까만색 테두리만 넣는 그런 작업을 할 거다. 그럼 이제 2도로 그림을 나누는 거고 아니야 난 중간색을 조금 다양하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좀 풍성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야 누나 거 그렇게 팍팍 치면 못 쓰지. 어렵네. 여튼 그렇게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판에다가 특수 용액을 바르고 그걸 감광 처리라고 하거든요. 감광을 해가지고 하지마. 그 그림 부분만 그 용액이 씻겨져 나가게 그렇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다가 넣고 그렇게 해서 실크 스크린 판을 짜는 거죠. 판을 이제 제가 작업할 예정인 그 이미지 도수대로 판을 짠 다음에 그걸 이제 천에다가 잉크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밀면은 딱 그 부분에만 물감이 염료가 묻게 그렇게 해서 염색이 되거나 혹은 뭐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만 들어도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것도 진짜
꽤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짜증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감광기라는 기계를 써야 되고 감광액이라는 용액을 써야 되고 또 그거를 막 암실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막 또 다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리고 그리고 또 막 염료 갖다 바르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고 혼자서 못하는 작업이에요. 그래갖고 학교에 과별로 이제 필요한 과에는 기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의 권력이 교수님 급? 진짜 학과장 교수님급으로 권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이고, 저희 고양이 밥을 안 줘가지고. 로지야, 밥 줄게. 아무튼 그래서 특히 실크 스크린 같은 거는 기사님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냥 아예 혼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되게 권력이었는데 제가 막 좀 이렇게 성질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어른들한테 막 되게 깍듯하게 굴고 막 애교 부리고 이런 걸 진짜 못했어가지고 제가 그 기사님하고 작업할 때 계속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왜 고등학교 체육 시간처럼 그 체육 선생님이랑 친한 애들은 막 뭔가 그런 어떤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런 거를 못하는 애다 보니까 막 앞에 줄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맨날 막 뭐 하려고 그러면은 막 네 순서 한참 밀렸고 나 퇴근해야 된다 막 이러고 근데 그게 막 그냥 너 막 싫으니까 못해줘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에 그냥 그 되게 나이 많은 기사님이었거든요. 그 기사님이 그냥 야 너도 한번 앙탈 부리고 예쁘게 굴고 뭐 그래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딸도 뭐 저희 나이 뻘이고 이러니까 그냥 뭐 딸이 애교 부리는 거 보고 싶은데 솔직히 그 나이 때 막 20대 초반 돼가지고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딸 이런 애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프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제가 진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크 스크린 작업할 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때도 막 이제 역시 사회는 다 틀렸어. 막 예쁘고 애교 많고 그런 애만 좋아해. 근데 그때 그냥 사실 그냥 말 몇 번 예쁘게 하고 뭐 간식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친분으로 작업의 어떤 그 퀄리티나 그 작업 속도나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게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참고 막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했으면은 제가 진짜 세상을 훨씬 쉽게 살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보시는 내향형의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성공하고 싶을수록 애교를 부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혹은 멋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그냥 실크 스크린 얘기만 했지만 사실 그냥 100%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예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냐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인생 난이도를 높이냐 낮추냐 하는 거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는 몰랐고 그때 막 객기를 부릴 때여가지고 막 아니 저렇게 하는 기사님이 이상한 거지 잘못된 거지 막 그런 오기를 부렸어요. 그리고 난 절대 애교 안 부려. 난 절대 막 살갑게 가가지고 막 혀 짧은 소리 하고 그런 거 죽어도 안 해. 막 이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꼭 필요했다.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를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고도 그냥 거부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뭐 그게 부조리다 뭐다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여튼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뭐 저희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예쁜 말 하면은 더 잘해주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그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막 세상은 다 썩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뭐 어떤 되게 어려운 걸 배우고 막 되게 심화된 어떤 과정을 겪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약간 맛보기 편? 기초 연습?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이거랑 비슷했던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은 패션 수업을 또 이제 듣는데 이제 2학년 패션 때도 드디어 원단을 이제 만져요. 근데 이때는 그 재봉틀 쓰는 방법, 막
옷 형태, 옷 패턴 만드는 방법 이런 건 안 배워요. 그러니까 옷을 원단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냥 저희 1학년 때 만들었던 그 종이 옷을 그냥 원단으로 바꾼 버전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뭐 이제 옷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은 애들이 조형을 안 하고 그냥 멋있고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만드니까 또 저희 학교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었다 보니 그거를 안 가르치고 또 그냥 바로 패션 조형을 하게 시켰죠. 그리고 이때 제가 패션 조형 수업 때도 되게 역시 세상은 썩었어 그랬던 게 이 교수님이 되게 그 수업 때마다 꼭 물을 챙겨 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저 포함 이제 몇몇 학생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수업하는 교실 바로 앞에 정수기가 있었어요. 정수기가 있는데 왜 학생들이 등록금을 냈는데 교수님 마시라고 물을 수업 시작 15분 전에 꼭 그 자리 앞에 대령을 해놔야 하며 왜 꼭 그 물이 에비앙이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 첫째 날에 원래는 그 선배님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이 대표로 해가지고 물을 꼭 사갖고 가서 물을 그 자리에 놔드려요. 원래 학생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같이 다녔던 저희 학번 과대 친구가 자긴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물을 꼭 무조건 사라고 하도 그 친구 과대인데 그 과대한테 계속 그러니까 선배들이 한번 그 친구가 궁금해서 에비앙 말고 500원짜리 미네마인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수업을 제가 같이 들었는데 첫째 날 수업 때 이제 미네마인을 앞자리에 놔뒀으니까 교수님 딱 들어서 보다가 촌스럽게 선배들이 얘기 안 해주니? 이러면서 이제 막 재수강하는 선배님 이제 몇 분 계셨거든요. 그쪽 쓱 쳐다보면서 막 못 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에비앙으로 꼭 사다 놔라 라고 하니까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 다 돈을 이제 엠빵을 해가지고 그 수업 주차수만큼의 에비앙을 돈을 걷어요. 그렇게 하고 그 과대 친구가 그 수업 있는 날에는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에비앙을 이제 막 그 몇 개 이 박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놨었다가 거기서 에비앙을 한 개씩 들고 이제 등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까먹은 거예요. 막 까먹어서 막 과 단톡에다가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막 좀 빨리 도착하는 사람들 제발 편의점에서 에비앙 좀 사와라. 그랬던 아주 우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 들을 때 제가 진짜 먼지 털리게 까였어요. 그냥 막 뭐만 갖고 가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막 스케치를 해가도 막 이건 별로다. 이거 구리다. 이거 왜 했냐. 막 주제가 틀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 이후에 패션 쪽으로 취직을 그렇게 열심히 좀 준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딱히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막 어떤 논리적인 이유로 이게 비율이 못났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의미가 별로라던가 색감이 구리다던가 뭐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지어 그 스케치를 할 때도 그 교수님이 정해놓은 과정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진짜 한 45에 45였나? 그 정도 사이즈 정사각형 종이에다가 점선면으로만 스케치를 그려요. 옷 말고 그냥 점선면으로 구성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뭐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 생각에 멋있게 생긴 점선면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갔는데 아니라 그러고 그 점선면을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인체 드로잉 위에다가 얹어서 갖고 오래요. 근데 저는 이미 점선면에서 빠꾸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조금 더 고쳐가지고 인체에 올려갔더니 또 아니래요. 뭐가 구리고 뭐가 구려가지고 닌 틀렸대요.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거지? 이랬는데 그 중간에 한번 공휴일이 껴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휴강이 되니까 저희는 다른 학교보다 수업을 일주 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요일에 자기가 다른 학교에 출강 가는데 그날에 그 학교로 작업물 가지고 오면 컨펌 해줄 테니까 잘하고 싶은 애들은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다 까였으니까 그때 뭐 컨펌도 못 받으면은 아예 작업 시작을 할 스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다른 친구랑 해갖고 에비앙을 사가지고 그 다른 학교 출강 가는 거기로 찾아가서 컨펌을 받고 에비앙을 드리고 했더니 갑자기 맞대요. 이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옷 만들고
옷도 진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을 한 5명인가 6명? 이렇게씩 쪼개가지고 같이 촬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촬영하는 사람들끼리는 메이크업, 헤어를 통일을 해야 되니까 원단을 다 똑같은 걸 맞춰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재질로 원단을 맞추는데 그냥 그 원단 가지고 원래는 막 이제 보통 그 패턴지나 광목으로 옷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본 원단으로 하거든요. 근데 막 옷 만드는 방법도 모르겠고 뭐 스케치도 뭐 때문에 얘는 컨펌되고 쟤는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막 본 원단 마네킹에 드레이핑하고 막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손바느질 했다가 뭐 보형물 집어넣었다가 제공 돌렸다가 뭐 하고 그렇게 완성해가지고 막 옷 만들고 이제 꼭 또 이제 촬영도 해야 되는데 촬영을 무조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외국인 모델을 써야 된대요. 한국인 모델은 절대 안 된대요. 몰라. 이유도 모르겠어. 그래서 또 막 어떻게 러시아인 모델을 구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보수적인 친구인 거예요. 제가 만든 옷이 가슴이 조금 이렇게 골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자기는 이거 입고 촬영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걔 옷 입혀놓고 그 위로 바느질 해가지고 이 정도 선이면 안 보이지 않냐. 아, 이 정도 보이는 것도 안 된다. 알았다, 조금 더 꼬맨다. 막 별 난리를 다 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튼 그때도 느꼈죠. 역시 사회는 부조리하구나. 근데 지나고서 생각해보니까 부조리하지 않은 사회는 없어요. 그냥 부조리하지 않은 사회 같은 거는 그냥 꿈과 상상과 희망 속의 이야기고 그거를 바라면서 세상은 왜 이래?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구 좋을 것도 없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단순히 졸업장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사회? 그러니까 패션 쪽이라면 패션 디자이너들이 공부하는 그 환경? 그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거를 그 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를 경험하는 그런 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체험해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 없이 평가를 받고 또 그게 되게 주관적이고 또 되게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고 이런 게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게 납득이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가지고 사실 졸업할 때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면서 패션 쪽은 거의 안 썼어요. 그랬던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그 분야의 사회에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인가 그리고 그 사회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태도와 사고방식과 말투와 인맥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배우는 게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 누가 매뉴얼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막 도덕 시간에 그런 걸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세상은 그거랑 다르고 실제 세상은 어떤지 그런 걸 체험해볼 수 있고 또 그 사회가 내가 속할 만큼 나랑 잘 맞는 곳인지 그런 걸 판단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2학년 때가 특히 우울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한 거는 쟤 왜 저렇게 막 다운돼 있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때는 그런 때였다. 그때 그렇게 나는 재능이 부족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지금 결국은 다시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신기하긴 하죠. 어쩌면 재능이라는 거는 남들 누구보다 잘한다는 것보다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게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재능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보다 앞서갈 수 있다 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런 게 재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재능이라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뜨개질이랑 이런 섬유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나름대로의 재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재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해오고 계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 이제 팟캐스트 제가 올렸던 거에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되게 감동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팟캐스트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냥 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뜨게 하시고 하면서 들으실 만한 조금 관련된 주제이면서 나름의 소소한 재미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제 생각을 얘기했던 거였는데 막 이제 몇십 년 동안 고민하셨던 내용이랑 비슷한 그런 생각이라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이너한 생각이라고 저는 항상 제 사고가 되게 마이너하다고 생각했는데 공감된다, 나도 그런 고민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신기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어가 보려고 해요. 열심히 작업하고 이제 문어발 청산하는 거랑 새로운 문어발 캐스트온 하는 거 등등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로즈 인사. 로즈 안녕. 안녕. 로즈. 인사를 안 해, K고양이가.